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운동선수들의 담임교사 선출 김선생 김창이라고 합니다. 아마 제 블로그를 보신 분도 계실 것 같아요. 먼저 우리 교육감님께서 앞에 앉아 계시는데 서울교육의 수장이신 이 교육감님부터 또 어떻게 보면은 가장 풀뿌리라고 할 수 있는 교사 저까지 학교 운동부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있으니까요. 앞으로 학교 운동부가 더 잘 될 것이고 여기 계신 학부모님들 또 자녀들도 잘 될 겁니다. 오늘 저는 너무 좋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제 생일이거든요. 네, 제 38번째 생일인데 인생을 돌아보니 제 생일날 2번 정도 큰일을 했더라고요. 첫 번째는 17년 11월 25일날 제가 교사가 되기 위해서 임용고시를 2번째 임용고시를 봤고요. 그리고 오늘이 2번째 큰일인데 오늘이 훨씬 큰일 같아요. 여기 지금 거의 500명 이상 학부모님들 앞에서 제가 마이크를 잡게 되었는데 과거에 제가 보험회사 지점장을 했었습니다. 2개의 영업 조직에서 지점장을 하면서 한 300분 앞에서 강의를 했던 적은 있는데 오늘 더 많은 분들 앞에서 강의를 할 수 있게 돼서 개인적으로 너무 영광이고요. 저에게는 교사가 되고 싶었던 이유가 저와 같은 선수들 그리고 저처럼 운동을 그만둔 선수 출신 아이들을 가르치고 싶고 도와주고 싶었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17년도에 재수 끝에 임용고시에 합격했고 그 이후로도 지속적으로 선수 출신 분들이 임용고시를 공부하는 걸 도왔고요. 그 학생 선수들에게도 멘토링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꿈이 생겼어요. 언젠가 저도 세바시 같은 곳에 나가서 강의를 하는 꿈이었는데 오늘이 세바시보다 더 크고 영광스러운 자리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전 올해 아마 학생 선수와 학부모님께 가장 화두였던 것은 최저학력제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최저학력제에 정보교과가 포함되면 좋겠어요. 이제 AI 리트러시라든지 그런 것들을 활용하고 아는 지식이 중요한데 그런 것들이 빠져있어서 좀 아쉽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챗 GPT를 이용해서 학부모님들을 위한 노래를 하나 만들어봤습니다. 챗 GPT에다가요 학생 선수, 학부모님, 헌신, 열정, 경력 이런 키워드로 학부모님을 위로하는 노래를 만들어줘 라고 하니까 이 가사가 나온 거예요. 그리고 이거를 그대로 복사해서 음원을 만들어주는 AI에 노래를 만들어줘 라고 하니까 10분 만에 만든 노래입니다. 근데 꽤 그럴듯하거든요. 한번 들어보시죠. 지겨워 나는 길을 걷는 당신 딴걸 젖은 옷을 입고 매일 아침 일어나는 그 순간 운동장은 당신의 두 번째 집이 되었습니다. 무거운 하루를 견디면 당신은 땀방울 하나하나로 자신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 무엇도 당신의 결정을 막을 수 없죠. 때로는 지칠 때도 있고 당신은 끝이 없어 언제나 뒤에 서서주는 당신 꿈을 함께 쫓으며 운동장의 불빛 속에서 부모님 당신의 사랑과 믿어 나를 향하여 네, 꽤 10분 만에 만든 노래처럼 꽤 괜찮죠? 특별히 저는 이 노란색 부분의 가사가 들을 때마다 와닿는 것 같아요. 20년 전에 제가 선수 생활할 때 항상 제 곁에 계셔주셨던 부모님 생각도 나고 우리 부모님들 아이가 운동한다는 이야기를 주변에 했을 때 그런 말씀 많이 들으셨을 것 같아요. 아이고 그 힘든 걸 왜 시켜 돈도 많이 들고 선수되기 힘들다는데 그럴 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애가 하고 싶대잖아요. 꿈이라는데 어떡해요. 부모가 애가 하고 싶다는 거 시켜야지. 뭐 옛날에는 소파라서 대학 보내고 요즘은 딸라비도 됐는데 이제는 뭐 아버지가 투자, 쓰기자 맞벌이를 하면서도 운동을 시키잖아요. 근데 오늘 제 이야기를 들으신 후에는 당당하게 자신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을 거예요. 우리 아이는 선수 생활을 통해서 삶을 윤택하게 만들 수 있는 그 무언가, 그 자질을 기르고 있는 중이라고요. 그래서 나는 걱정 없다고.
그래서 제 이야기 한번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제인데요. 크게 키워드가 학생 선수는 무엇? 성장입니다. 학생 선수 시절에 몸에 체득한 그 무엇이 어떻게 선수의 삶에 영향을 미쳐서 성공, 성장으로 이끄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그래서 선수 시절에 축적할 수 있는 최고의 자산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을 활용한 저 선출 김선생은 어떻게 보잘것없는 선수 경력을 뒤로한 채 선수 출신이 된 삶에서 크고 작은 성취를 이루었는지 사례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상 하나 보시겠습니다. 스크린은 깨지고 내부 곳곳은 새까맣게 타고 녹아버린 자동차, 화재로 불타버린 차량 안에서 유일하게 원래 형태를 유지한 채 발견된 물건이 있습니다. 바로 컵홀더에 놓인 텀블러인데요. 이 텀블러를 흔들지 안에 있던 얼음까지 그대로 남는 듯 짤랑거리는 소리까지 납니다. 네, 이 텀블러 불이 나는 상황에서도 기능도 유지하고 형태도 유지했습니다. 사고 싶으시죠? 제가 여기서 사실은 옛날에 보험 영업 했을 때처럼 약간 드립을 해보려고 했는데 자리가 자리인 만큼 저는 저 텀블러를 보면서 그 생각을 했어요. 진짜 내 본질, 변하지 않는 자신의 강점은 환경이 급변해도 변하지 않는구나. 화재 속에서도 보온, 본냉이라는 기능을 유지한 저 텀블러의 강점, 그게 우리 학생 선수들이 운동을 하면서 기를 수 있는 어떤 것, 그 무엇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뭘 해도 빨리 배우고 뭘 맡겨도 잘해낼 것 같은 사람. 그런 사람을 보고 우리는 노하우가 있다, 요령이 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운동선수들에게도 많은 분들이 야, 선수 생활하면은 내가 책 보니까 머리도 좋아진대, 체력도 좋아지고 당연히 끈기, 인내심, 그리고 날마다 자신을 증명해야 하는 그 경쟁상 속에서 도전 정신과 승부욕이 생긴다고 하더라. 그죠? 그런 좋은 말씀 많이 하시잖아요. 저도 제가 운동을 20살 때 그만두고 올해 39살이니까 19년 동안 그런 말도 많이 했고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약간 멋이 없는 거예요. 누구나 할 줄 아는 말이니까.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하면 멋있게 딱 정의할 수 있을까 그래 고민하면서 책을 읽다가 이 단어를 발견했습니다. 숙달의 기술이요. 숙달의 원리. 쉽게 말하면 요령인데요. 우리나라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떡도, 교육감님, 떡도, 속담입니다. 떡도 어떤 놈이 먹어본 놈이 잘 먹는다. 네, 그러니까 이 숙달의 기술이란 뭐냐면 어떤 분야, 어떤 기술, 어떤 지식이더라도 그것을 초보에서 시작해서 어느 정도 숙달의 경지에 이른 사람이 다른 영역에서도 그 원리를 적용해서 잘 해낼 수 있다 라는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이 인류의 족보이라는 책에서는 숙달의 원리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어떤 분야에서든 숙달의 경지에 이르면 요령을 한번 터득하면 낯선 일에도 자신감을 가지고 임할 수 있으며 이는 결국 성공으로 이어진다. 언젠가 반드시 숙달되리라는 자신감을 갖고 있으면 힘든 훈련도 감당할 수 있지만 그 희망이 없으면 힘든 것을 감당하지 못한다. 자신감으로 무장한 사람은 어떤 활동을 함에도 흔들리지 않는다. 이 내용이 저는 우리 학생 선수의 삶인 것 같아요. 우리 취미반으로 시작해서 운동을 시작하면서 불확실한 미래를 향해 나아갑니다. 근데 언젠가 나도 저렇게 되겠지, 언젠가 저런 기술을 발휘할 수 있겠지라는 희망이, 소망이 없으면 그 힘든 훈련 감당할 수 없잖아요. 11월 16일이 토요일이었거든요. 그때 최고 기온이 21도였습니다. 근데 11월 18일날 최저 기온이 영하 2도라는 거예요. 저는 아침마다 축구 방과후 수업을 하고 있는데 11월 17일 저녁에 아이들한테 문자를 보냈습니다. 얘들아, 내일 아침에 날씨가 너무 추워져가지고 방과후 수업은 뒤로 미루자. 아마추어 취미였기 때문에 뒤로 미룬 것이었죠. 근데 우리 학생 선수들 토요일날 날씨 좋았는데 월요일날 추워진다고 운동 쉬나요? 더운데 더운 곳에서, 추운데 추운 곳에서 운동만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 희망이 있기 때문에요.
또 이 책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 숙달의 기술을 익히기 위해서는 뭔가 요소를 단순화하고 축소화해야 되는데 스포츠가 너무 효과적인 장이라고요. 스포츠는 배워야 될 분명한 기술이 있고요. 그 기술을 초보부터 숙달에 이르기까지 무던히 연습해야 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 과정을 통해 익힌 기술을 가지고 시합이라는 경쟁의 장에서 발휘해보고요. 거기서 얻은 피드백을 가지고 더 나은 기술을 위해서 앞의 과정을 반복합니다. 그 1년, 3년, 6년, 10년 반복하면 그 숙달의 과정을 몇 번이고 반복하면서 숙달의 기술을 몸에 체득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 언어를 잘하는 사람들 보면은 보통 한국어만 잘하지 않죠. 영어를 처음에 잘하셨던 분들은 영어를 공부해 보니까 아, 외국어 공부도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아, 예. 영광입니다. 아, 예. 영어를 공부해본 경험을 바탕으로 그거를 일본어 공부할 때 적용하고 뭐 태국어, 러시아어에 적용하다 보니까 저는 4개국어에 능통해요. 5개국어에 능통해요. 그런 사람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 요리를 하시는 분들도 한 분야만 파시는 분도 있지만 보통 자격증 따실 때 한식, 양식, 중식, 일식, 조리, 제빵조리 다 따잖아요. 조금 다르지만 결국 합격에 이르는 원리는 같기 때문에 살짝 바꿔가면서 시험을 보기 때문에 한 번에 4개, 5개씩 딸 수 있는 거죠. 이러한 숙달의 기술을 잘 보여주는 그런 확신에 찬 눈빛을 가진 운동선수가 있습니다. 그 선수의 영상 한번 보시겠습니다. 년 전에 결승에서 만나서 아쉽게 졌던 비숍 선수를 다시 만났는데 어떻게 소감을 내신 서력을 걸으면서 비숍 선수가 올라오길 바라고 있었나요? 죽기 살기를 했어요. 졌어요. 근데 지금은 죽기로 했어요. 이겼어요. 그게 나쁘게 1등한테는 있는데 2, 3등한테는 절대 있을 수 없는 거예요. 1등만 가지고 자신 있게 이겨낼 수 있는 거는 일보가 아니거든. 어떤 종목의 운동을 해도 저는 1등이 됐을 거예요. 왜? 타고난 게 노력이 있고, 근데 1등한테는 있고 2, 3등한테는 절대 없는 것 중에 하나는 간절함. 죽어도 죽기 싫은 그 간. 네. 저는 저 김재범 선수의 저 눈빛, 성공한 사람들이 보여주는 저 단호하고 확신에 찬 눈빛, 저런 영상을 볼 때마다 너무 궁금했어요. 아니, 저 사람들은 대체 어떤 삶을 살아왔기에, 어떤 근거가 있기에 자신에게 저렇게 확신을 가질 수 있을까? 저런 눈빛을 어떻게 낼 수 있을까? 저런 눈빛들이 보통 이제 성공한 사람들, 성공한 기업가, 목회자한테도 보이고요. 사기꾼한테도 보이죠. 남성해야 되니까. 근데 저는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 김재범 선수의 저 눈빛을 이해하게 되었어요. 김재범 선수가 아무리 유도로 세계 탑이 되었다고 한들 축구로, 야구로, 농구로 같은 위치에 오를 거라고 저는 솔직히 생각하진 않아요. 하지만 김재범 선수는 자신이 세계 1등이 될 때까지 그 과정에 이르는 숙달의 기술 원리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내가 타고난 노력으로 이 원리를 여기에서 적용을 하면 분명히 잘할 거라는 확신이 있었던 것이죠. 그 자신감, 그 근거가 저 눈빛의 이유였던 거죠. 어머님, 제 눈빛은 어떤가요? 괜찮습니까? 네. 저도 이제 사실 여기 오기 전에 지난주에 고3 학생 축구 선수 멘토링 하고 왔는데 이 강의 준비한다고 이 내용 설명해주면서 야, 내 눈빛 어때? 이렇게 물어보니까 멋있습니다. 이렇게 답을 듣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에서 우리 선수들이 운동을 통해서 숙달의 기술을 배우는데 그것을 어떻게 인생에 적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네, 제 삶의 경험에 비추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강의를 준비하면서 이 40분이라는 시간 동안 어떤 이야기를 드려야 될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네, 저는 이런 삶을 살았습니다. 중학교 때 스카우트 되면서 축구를 시작했고 20살에 일찍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학생 선수 시절에 축적된 체득한 90달의 기술의 절실함을 발휘해서 나름 성취를 이루며 살았는데요. 우리나라만큼 인생의 속도와 방향을 중시하는 나라가 없는 것 같아요. 몇 살에는 뭘 해야 되고 어딜 가야 되고, 그죠? 근데 저는 운동을 20살 때 그만둔 실패한 보잘것없는 선수였는데 20살 이후의 삶만 놓고 보면은 어느 누가 견뎌도 뒤지지 않는 삶을 살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원인을 저도 처음에는 이것저것 나 성실하고 체력 좋고 끈기 있으니까 거기에 찾았거든요. 근데 저한테도 그 숙달의 기술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제 학생 선수 시절이 어땠냐면요, 숙달의 기술을 익힐 수밖에 없는 환경이었습니다. 늦게 시작했고요. 고등학교 때는 방출 통보를 받게 돼요. 중학교로 스카웃 때문에 운동을 했기 때문에 다른 아이들보다 2, 3년 늦었고, 그것을 만회하기 위해서 저는 더 열심히 해야 했죠. 또 과거에는 합숙했기 때문에 새벽 운동, 오후 4교시하고 오후 3시간 운동, 저녁 운동까지 하루에 6시간, 7시간 운동을 했고요. 저희 동기들이 저처럼 늦게 시작한 친구들이 많아서 저녁 운동까지 감사하게도 코치님이 단체 운동을 시켜주셨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또 제가 좀 큰 상태에서 운동을 하니까 조금 더 빨리 배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노력을 통해서 당시에 이제 명문고등학교 진학을 할 수 있었습니다. 노력하니까 되네? 한번 성취를 경험했죠. 오케이, 그러면 이거 가지고 고등학교 가서 잘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2002년도 월드컵이 있던 해에 제가 고등학생이 되었는데요. 김남일, 이천수, 최태우, 그 월드컵 3인방이 있던 학교에 있었기 때문에 방송사가 매일 오는 거예요. 학교에서 막 응원전을 하기도 했고요. 러브하우스라는 프로그램 아시죠? 거기서 축구부 숙소를 리모델링도 해줬어요. 그래서 저도 구름에 껴있었죠. 나도 저렇게 될 수 있겠구나. 이 학교에 있으면 잘할 수 있겠구나. 그렇게 어영부영 1년을 보냈습니다. 근데 2학년이 딱 올라갈 때 되니까 잘못된 걸 깨달았어요. 제가 늦게 운동을 시작했지만 2학년 때 3학년 경기에 조금 뛰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결심한 게 있어요. 고등학교 가서도 성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2학년 때 3학년 경기를 뛰어야 된다. 위아래로 몇 년을 경쟁해서 이겨야 되는데 한 학교에서 만큼이라도 인정을 받아야 된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가보니까 저희 동기 중에서 한 4명이 올려뛰는데 거기에 저는 없었어요. 정말 자존심 상했던 건 그 올려뛰는 4명 중에 저랑 이름이 똑같은 애가 있었어요. 김창희, 창성할 창자의 분날 있죠. 한자도 똑같아요. 근데 걔는 올려뛰고 저는 못 올려뛰는 거예요. 안 되겠다, 노력해자 하고 저는 새벽 2시에 혼자 공을 들고 운동을 나갔습니다. 그 새벽의 신비로움을 잊혀지지가 않나요? 차가운 감촉, 뭔가 잘 될 것 같다는 희망. 그것을 통해서, 그 노력을 통해서 저도 3학년 경기에 올려뛰었으면 좋았겠지만 제가 김재범 선수와 같은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저는 한 번도 안 하고 안 나갔습니다. 그래서 2학년이 되었을 때 2학년 3월달에 그 4명은 형들 경기에 뛰고 저한테는 캠코더가 들려 있었어요. 형들 경기를 찍는 게 제 역할이었거든요. 이게 얼마나 절망적이냐면 같은 돈 내고 같이 운동하면서 같이 지방에 가서 고생하는데 누구는 경기 뛰고 저는 캠코더 찍고 있는 거예요. 더 절망적이었던 거는 그 올려뛰던 4명 중에 2명이 저랑 같은 포지션이에요. 그러면 내가 어지간히 해서 성장하지 않으면 내년에도 난 기회가 없겠구나, 포기해버렸죠. 그러다 보니까 운동도 제대로 되지 않고 멘탈 나가버리고 감독이 부르더라고요. 부모님과 함께 들어와라. 가니까 딴 학교 감독이 같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학교 가서 운동하는 거 어떠냐, 이적 권유를 한 거죠. 나쁘게 말하면 방출 통보. 너가 남아도 난 너 안 쓸 거니까 가든지 말든지 해라, 이런 뉘앙스였겠죠. 정말 엄마 얼굴을 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자존심이 있어가지고 저는 운동 그만두겠습니다 하고 짐 싸서 나왔어요. 부모님한테 첫 번째 실망을 안겨드렸습니다. 그래도 이제 부모님을 안심시켜드리기 위해서 저 다시 공부할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부모님은 운동을 시작했으니까
운동으로 대학이라도 가셨으면 바랬던 것 같아요. 저 때만 해도 그냥 특기자 진학이어서 운동만 잘하면 갈 수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테스트 볼 곳을 알아봐 주시는데 첫 번째 학교에 갔습니다. 가서 뭐 열심히 했는데 그 자리에 또 좋은 선수가 있었던 거예요. 제가 걔보다 잘했으면 뽑아줬을 텐데 뭐 걔랑 비슷하거나 못하니까 그 감독 입장에서는 굳이 이 점을 받을 필요 없잖아요. 거절당했습니다. 절망에 절망이 더해졌고 가장 절망적이었던 거는 저희 아버지가 감독님 앞에 서가지고 아쉬운 소리 하는 사람의 모습 있잖아요. 좋아하는 것처럼 받아주십시오. 그렇게 사정하는 모습을 제가 여기서 보고 있던 거예요. 제 아버지의 그 모습을. 그러니까 너무 절망적이었고 한편으로는 근데 잘됐다 이게 사인이다 이제 그만두자. 엄마 아빠 나 자퇴하고 검정고시 볼게요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부모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또 한번 가보자 해서 테스트를 봤는데 그곳에서는 이제 운동을 같이 하게 됐죠. 운동을 다시 하기로 하니까 제 절망이 아까 김재범 선수가 말한 것처럼 간절함, 절실함으로 바뀌더라고요. 엄마 눈물 흘리고 아빠가 좋아하고 그 모습을 본 아들이 어떻게 최선을 다하지 않을 수 있었겠어요. 그래서 3개월의 출전 정지 기간이 끝나고 그 기간 동안 열심히 노력해서 바로 3만 원 경기에 뛰면서 자존심을 회복하고 열심히 운동해서 저는 어려운 형편이었지만 저를 주축으로 열심히 해서 3학년 때 4강에 들고 경기대학교에 특기자로 지나갈 수 있었습니다. 근데 저를 내쳤던 그 학교 소식이 궁금해서 알아보니까 그 학교는 감독 비리로 팀이 붕괴돼가지고 4명은 올려뜨는 4명은 전학 가고 나머지 친구들만 남은 상황이었는데 그래도 저력이 있어가지고 전국대 준우승을 바로 하더라고요. 근데 진학 결과를 보니까 다 지방대 전무대 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야 인생사 세영 지나구나. 내가 환경이 바뀌었지만 실패했지만 포기하려고 노력하니까 내가 조금 더 좋은 대학 갔네. 작은 성취를 경험한 거죠. 그게 너무 자신감이 생겼던 것 같아요. 아 어느 곳에 있든지 내가 잘하면 되는구나. 내가 노력하면 되는구나 라는 것을 느꼈어요. 그렇게 저는 경기대학교에 진학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저는 되게 현실적이었어요. 제 한계를 알고 있었거든요. 내가 경기대학교에서 4년을 운동하고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될까? 대성할 수 있을까? 자문자가 끊임할 수 있는데 힘들 것 같다 라는 답이 제 내면에서 계속 나오더라고요. 그러다가 언젠가 한 번은 이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나중에 결혼해서 아이를 낳았는데 아이가 아빠 이거 뭐야? 모르겠는데? 엄마한테 물어봐. 이렇게 말하는 제 모습이 그림처럼 머리에 딱 떠오르는 거예요. 그게 그려지니까 딱 결단이 되더라고요. 바로 운동 그만두고 저는 일반 학생으로 신분 전환을 했습니다. 그게 2005년 제가 20살 2월 달이었어요. 보통 운동선수들 미리 가잖아요. 미리 가서 운동을 하다가 대학 입학도 하기 전에 운동을 그만둔 거죠. 자신감이 있었어요. 다시 공부하면 되겠다는 절실함도 있었고요. 그리고 제가 그때부터 책을 읽었습니다. 책을 왜 읽었냐면 돈이 아까워서 읽었어요. 처음 대학교 와서 수업을 봤는데 어떤 수업은 되게 재밌고 의미 있는데 어떤 건 되게 교수가 열의도 없고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 등록금이 300만 원이었는데 20학점을 나눠보니까 1학점이 15만 원이더라고요. 그런 수업이 한 6개 되니까 90만 원가 날리는 것 같은데? 그때 뭐 여자친구도 없지, 동아리도 안 하지, 축구부 소속이니까 학교 인프라를 이용할 기회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만 내고 다니는 기분이 들어서 안 되겠다. 어떻게 하면 본전을 뽑을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오케이, 도서관 책 한 권에 15,000원이니까 제가 부천에서 수원 통근하면서 3시간, 공강 시간 1시간 이용해서 책을 보자. 15,000원짜리 50권 보면 75만 원이니까 오케이, 한 200만 원 등록금 내면 내가 만족하겠다. 그때 책을 읽으면서 약간 사고가 확장된 것 같아요. 그래서 선수 생활에 가졌던 숙달의 기술과 절실함, 부모님께 다시는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여드리지 않겠다는 절실함과 독서를 통한 사고의 확장으로 저는 계속해서 삶에서 성공의 도미노 효과를 경험합니다. 도미노 효과라는 말이 있는데요. 그거는 도미노 하나가 자기보다 좀 더 큰 도미노를 넘어뜨려주는 힘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실제로 실험 영상을 보시면 1cm 도미노 시작한 게 한 10번째 넘어가면 2m 판이 넘어가는 걸 보실 수 있어요. 제 인생의 첫 번째 도미노는
너무 운 좋게 받았던 장학금이었습니다. 제가 공부를 해본 적이 없으니까 1학년 1학기 때는 목표를 세웠어요. 엄마 아빠가 실망하지 않게 지각 결석하지 말고 과제 내고 시험 보자.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걸 했습니다. 그래서 받은 학점이 약 3점, 2, 3점, 뭐 70점 정도 수준이었죠. 근데 그게 200명 중에 18등이었어요. 상위 10%. 우리 공감하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2000년대 초반만 해도 대학생들이 놀고 대학생이었죠. 옆에서 너무 놀아줘가지고 제가 장학금을 받은 거예요. 20% 70만 원. 전 돈으로 바꾸는 거 좋아하거든요. 그때 최저시급이 5,000원도 안 됐어요. 5,000원 가져가면 140시간 노동을 해야 벌 수 있는 게 70만 원이었어요. 와, 이거 공부 별것도 아닌데 되네? 오케이. 2학기 때는 조금 더 해보자 하고 노력을 하니까 3.9 학점 받아서 200명 중에 4등 70% 장학금 200만 원 400시간의 노동을 벌었구나. 그게 계기가 돼서 2학년 1학기 때 4.1 18등. 확실히 군대 갔다 온 사람들은 다르더라고요. 경쟁자들 공부를 잘해주니까 제 학점은 높았는데 등수가 떨어졌어요. 그래서 2학년 2학기 때는 완전 미친놈이 돼보자 하고 이러고 다녔어요. 혼자 걸으면서 나는 수석 장학생이다, 나는 올해 부 장학생이다, 나는 수석 장학생이다, 나는 이번에 전 관문에서 올해 부 받는다 이러고 다녔어요. 자기계발서 보니까 그렇게 하라고 하더라고요. 시킨 대로 했거든요. 이렇게 성적표도 올해를 받은 거 갖고 다니고 보면서. 그래서 저는 전 과목에서 올해부를 받았습니다. 아쉽게 한 과목만 빼고요. 그래서 4.3을 받고 4등으로 독일에 다닐 때 내학 기원조 장학금을 받았어요. 이렇게 도면을 넘기다 보니까 그 다음에 또 이제 도전 과제가 놓이더라고요. 이제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사실 제가 경기대 갔을 때 야간 학교였고요. 스포츠 경영학과였습니다. 축구를 했던 경험 빼고 가진 게 아무것도 없었죠. 뭘 먹고 살아야 될까? 그래도 운동을 했으니까 스포츠 관련된 일을 해야겠다 라고 알아보니까 영어 실력이 필수더라고요. 오케이, 영어 공부하자. 근데 그냥 하면은 동기가 떨어지니까 목표를 갖고 하자 해서 알아본 게 편입시험과 교환학생이었어요. 근데 편입시험을 알아보니까 고려대학교를 가셨더라는 거예요. 제가 축구할 때는 고려대는 꿈도 못 보던 학교였거든요. 근데 고려대학교를 가셨다고 하니까 그래, 고려대 가자 하고 학원에 갔죠. 학원에 가서 딱 이렇게 앉아가지고 안녕하세요, 저는 이래이래 살아왔고요. 지금 아는 거라고 체험, 트리, 데스크 이것밖에 없습니다. 목표는 어디신데요? 고려대학교요. 그러니까 그 상담 직원이 정말 대단하세요. 그런 목표를 가지시다니 이렇게 했을까요? 아니면 피식 웃었을까요? 피식 웃더라고요. 저보다 나이가 얼마 많지 않은 여성분이었는데 너무 자존심 상해서 저는 그 자리에서 1년치 학원비를 선결제합니다. 엄마 카드로. 그러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목숨 걸고 공부할 테니까 제대로 가르쳐주세요. 그렇게 시작해서 저는 첫 달에 6시간 앉아있는 연습했고요. 둘째 달에 8시간 앉아있는 연습했고, 셋째 달부터 도전을 합니다. 운동하실 때처럼 새벽에 공부하기로 했어요. 5시에 일어나서 2시간 공부하고 학원 갔다가 저녁 운동하는 것처럼 학원 끝날 때까지 살아보자. 그렇게 100일을 사니까 처음에 2달은 전국 모의고사 전국 꼴찌였거든요. 근데 4달째에 전국 10등, 학원 3등으로 성적이 쫙 오르더라고요. 그걸 유지하니까 마지막에 고려대 시험 볼 때 전체 응시생 중에서 상위 2%로 편입 합격을 했습니다. 박수 한번 주시죠. 이제 고려대학교까지 가고 나니까 정말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뭘 해도 할 수 있다는 아까 그 김재범 선수의 눈빛을 보고서 저도 감히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와, 내가 이 노력, 이거 알고 중학교로 들어가면 나 무조건 국가대표 됐을 텐데, 나 프로선수 됐을 텐데 조금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고려대학교 와서 졸업하고 취업을 준비했는데 또 눈이 높아져가지고 다 대기업만 썼습니다. 근데 안 되더라고요. 전공이 체육교육이었으니까 일반에서는 조금 불리한 것도 있었고요. 근데 하나 된 게 이제 하나그룹에 하나생명 보험회사 영업관리자 있어요. 그 전공 부관이었거든요. 근데 하나생명의 하나그룹의 그 가치관이 신용, 도전, 의리인가 됐어요. 그래서 도전을 많이 받나 했는데 사실 저희 어머니가 보험 설계사를 하셨어요. 그래서 어머니의 이야기도
자기소개서에 넣었던 게 좀 도움이 됐겠죠. 그렇게 해서 딱 하나 그룹이 서로 붙었으니까 저는 그때부터 거기 올인을 해서 편집자도 만나고 학교에서 발표란 발표는 다 도맡아하고 그러면서 준비해서 2년 6개월 만에 하나그룹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보험영업 지점장을 2개를 했는데요. 저는 제가 정말 잘할 줄 알았거든요. 근데 좀 맞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싶어서 원래 내가 하고 싶었던 지도자 공부를 하려고 아내가 도고동문학과를 다녀서 졸업했기 때문에 그때 연애하고 있던 아내한테 우리 결혼해서 자기는 독일 가서 언어 공부하고 난 독일 가서 축구 지도자 공부할게 하고 사기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결혼한 지 3개월 만에 골방에 틀어박혀서 임용고시를 준비했죠. 한 번에 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해온 게 있으니까. 근데 그때는 아쉽게 1.7점 차로 첫 시험에 떨어집니다. 임용고시는 약간 수능같이 과목이 많았는데 제가 과거에 그만 믿고 노력하면 되겠다는 사실만 믿고 좀 교만했던 것 같아요. 옆에서 이야기도 좀 듣고 돌아봤어야 되는데 그냥 10시간 동안 공부를 했던 거죠. 바보처럼. 다시 제주를 준비할 때 저보다 먼저 합격한 친구를 찾아가서 노하우를 얻고 스터디를 얻고 하면서 제주 시험 17년도 제 생일날 치러졌던 시험에서는 커트라인보다 10점 넘게 합격해서 지금 이 자리에 있게 된 것입니다.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 제 삶도 한번 돌아본 것 같아요. 그리고 부모님들께 제 자랑이 아니라 운동할 때 습득한 그 좋은 자질, 그 숫달의 기술로 운동할 때뿐만 아니라 운동한 이후의 삶에서도 저렇게 잘해낼 수 있구나,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걸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제가 지금 고등학교 3학년 여자축구 선수를 멘토링하고 있거든요. 그 친구가 10월 달에 이제 대학 가서 운동 안 하기로 결정을 했어요. 10월 달에. 저랑 멘토링을 하고 있는 중이었거든요. 걔가 이제 전문대를 간대요. 그래서 빨리 취업할 수 있는 치기공과를 간다고 해서 오케이, 너 지금 아무것도 없다. 우리한테 있는 건 스토리밖에 없다. 운동선수였지만 안정적인 직업 선택을 해서 뭘 위해서? 부모님을 위해서 이걸 해보려고 한다 라고 그걸 어필하자 하고 막 연습하고 알려주고 했거든요. 그 친구가 면접 갔다가 하는 말이 선생님, 면접관들이 저를 너무 기특하게 쳐다보는 거예요. 막 제가 답만하면 이렇게 미소를 짓는 거예요. 당연히 합격했죠. 전문대학교지만 치기공학과에 다 합격했습니다. 근데 그 미소를 저도 받은 적이 있거든요. 편입 면접 볼 때 그 교수님이 이렇게 진짜 인자하고 기특하고 모든 걸 담아서 운동 그만두고 공부하는 게 힘들지 않았어요? 그게 잊혀지지 않아요. 우리 선수들의 삶은 스토리가 있습니다. 제가 해왔던 것들 일반 학생이 있으면 그럴 수도 있지 가 될 텐데 그 앞에 선수 출신이 붙으면 역경 극복의 스토리가 돼요. 근데 그 역경 극복하는 능력이 선수 시절에 길러진다는 것입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거예요. 마지막으로 우리 학부모님들께 꼭 보여드리고 싶은 영상이 있어서 하나 보여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아쉽지만 2022년도 대회는 오늘 이제 끝이다. 자, 상황을 고정해서. 자, 바다를 건너 새 출발을 결심했던 그들의 1년. 이미 스스로에겐 돌풍의 주역이었을 것입니다. 제가 대신하겠습니다. 저 어머니가 울고 있는 아들의 등을 두면 괜찮아, 인생 끝 아니야. 괜찮아, 인생 끝 아니야. 덕적고 야구부 다큐멘터리 보신 아마 야구부 학부모님들 보셨을 텐데 저처럼 주전 경기에서 밀린 선수들이 야구의 꿈을 갖고서 옹진군에 위치한 섬으로 가서 야구하는 친구들이었어요. 그게 3학년이었는데 전국대 성적이 2승. 아마 대학 지나서 힘들었겠죠? 저 선수의 선수 생활 저기서 끝났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모님께서 괜찮아, 인생 끝 아니야.
저는 그 부모님 말씀 뒤에 얼마나 많은 말들이 있을까 생각해봤어요. 우리 부모님들, 제가 좀 어두운 무거운 말씀을 드리자면 언젠가 우리 자녀들 은퇴합니다. 운동을 그만두겠다고 말하는 날이 올 거예요. 그럴 때 뭐라고 말씀하시겠어요? 오늘 강의를 들으시는 학부모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면 좋겠어요. 누구야? 아들아, 딸아, 아빠는, 엄마는 너가 처음 운동 시작했을 때부터 지금까지 쭉 봐왔잖아. 너 처음에 비해서 지금 그 야구하는 거 봐봐, 축구하는 거 봐봐, 너 기록 봐봐. 너 정말 대단해. 너 정말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다 이뤄냈어. 그 과정에서 너의 몸에 익힌, 너가 체득한 그 좋은 자질이면 너가 어떤 도전에도 너 해낼 수 있어. 아빠는, 엄마는 지금까지 됐던 것처럼 너 옆에 있을 거야. 해보자. 괜찮아.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그 말을 들은 아들, 딸이 어떻게 허투루 살 수 있겠어요? 그래서 학생 선수 시기는 이렇게 인생에 도움이 되는 숙달의 기질을 축적하는 좋은 시간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께서는 그런 자녀를 물심양면으로 후원하고 계시는 거고요. 어머니께서, 아버지께서도 자부심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부모님들의 사랑과 헌신이 선수일 때도, 선수를 이후의 삶에서도 아이를 나아가게 하는 원동력이 되니까요. 끝까지 그 사랑을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